여러분 안녕.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의 돈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장인일 때는 매달 똑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의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요. 프리랜서가 되면 매달 버는 돈이 매번 다르고요. 또 입금도 한 달에 여기저기서 여러 번 되기 때문에 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제 방법이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또는 참고로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정말 꼼꼼해야 됩니다. 돈 관리 방법인데 왜 갑자기 꼼꼼함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꼼꼼하지 못하면 일도 못하고요. 돈 관리도 못합니다. 사실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성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제가 좀 꼼꼼하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이제 회사 안에서 맨날 만나는 동료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스케줄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시간 조율도 잘해야 되고요. 계약서도 정말 잘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일한 날짜 체크해서 언제 정산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정산되는 날에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체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내가 하루에 일을 2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일이 끝나는 시간이랑 두 번째 일이 시작하는 시간과 거리를 잘 계산해서 스케줄을 조율해야 되고요. 스케줄이 겹치면 이걸 변경할 수 있는지 빠르게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강의 자료를 다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때 내가 다른 스케줄을 다 하고도 강의 자료를 만들고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월급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입금이 되면 이게 언제 일한 돈이지? 어디서 들어온 돈이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제가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보면서 어떤 건으로 이 돈이 입금이 된 건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 3.3%를 제외하고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세금을 안 떼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가끔 돈이 2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상상 이상으로 프리랜서가 되면 꼼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잘하고 돈 관리도 잘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돈 얘기하는 걸 껄끄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는 정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페이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을 때 먼저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민망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먼저 페이를 얼마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내가 도대체 얼마를 말해야 되는 거지? 이 금액을 말해도 되는 건가? 되게 돈 얘기를 하는 게 좀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너무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 당당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정산이 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돼도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당일에 바로 말하지는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냥 질문하듯이 여쭤봐요. 그러면 정말 모두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일하면서 돈을 떼어먹었다던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99%는 다 정말 빠르게 제가 챙기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걸 절대로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달마다 수입과 지출을 정말 세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프리랜서는 월급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스 어플 같은 경우에는 내 전체 계좌를 연동해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번 달에는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나운서 방송 촬영을 할 때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옷 색깔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그런 옷들이 제가 다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상을 대여하는 곳에서 그걸 빌려야 되는데 그 옷을 한번 빌릴 때마다 보통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들고요. 이 방송용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내가 한번 촬영을 갈 때마다 의상이랑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해서 16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이 드는 거예요.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좀 스스로 할 정도로 스킬이 많이 늘어서 보통은 혼자 하고요. 정말 중요한 촬영을 할 때만 받거나 아니면 어떤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직접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도 빌리는데 뭐 6만 원에서 8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벌을 사면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의상은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색깔별로 여러 개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지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는데요. 의상을 샀는데 또 이제 그거를 또 주구장창 똑같은 걸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당근에 팔아요. 그러면 그 당근에 판 돈으로 또 다른 옷을 삽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달마다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가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는지 체크를 하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저를 선택해주신 업체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수입이 좀 줄었다 하면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일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이 없던 시기에는 공모전에 나가서 거기서 상금을 굉장히 쏠쏠히 받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통장 관리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금 통장을 제외하고 입출금 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CMA 통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국민은행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여기서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했던 통장이고요. 또 농협이랑 CMA 통장은 비상금 통장 1, 비상금 통장 2 이렇게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가 된 이후 지금에도 이 3가지 통장의 용도는 그대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비상금 통장이 2개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비상금 통장 1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경조사나 학원비, 취미생활비, 여행비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또 비상금 통장 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목돈을 모아서 진짜 큰 돈이 필요할 때 쓰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한 돈이 이 비상금 통장 2에 모이면 여기에 있는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주식 투자나 적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금 통장 1은 각종 경조사비나 여행비, 취미생활비로 정말 비상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비상금 통장 2는 시드머니를 모을 목적으로 만든 비상금 통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비상금 통장 2에 시드머니가 모여서 이 돈으로 적금을 하든지 주식을 하게 되면 다시 이 비상금 통장 2가 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목표 금액의 목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은행 통장에 내가 일한 돈이 들어오면 한 달에 공과금, 핸드폰비, 보험비, 각종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사용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치를 한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궁핍하게 아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취미생활도 할 거 다 하고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가고 부모님이랑 여행도 가고 할 거는 다 합니다. 어쨌든 저는 국민은행 생활비 통장에 한 달에 120만 원만 남기고 돈이 들어오면 모조리 다 비상금 통장 1, 비상금 통장 2로 나누어서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여행, 취미 비용은 비상금 통장 1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비상금 통장 1에서는 주택 청약저축 10만 원이 지금 9년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ETF 상품도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상금 통장 2에는 1,0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그걸로 주식 투자 또는 적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 비상금 통장 2에 1,000만 원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협에 6%짜리인가 그 금리로 예금 상품을 가입을 했고요. 가입을 했으니까 다시 비상금 통장 2가 빵원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돼서 다시 그 비상금 통장 2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2천만 원 정도가 또 다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또 다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통장 관리였고요. 자, 그리고 5번째로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달은 1,000만 원을 벌었어도 또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게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 때 한 달에 400, 500씩 펑펑 쓰는 습관을 갖다가 갑자기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한결같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쓰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비축해 둡니다. 저는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다람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비축해 두듯이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잘 모아둡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출의 유연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금 한결같은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것이 또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능력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충분히 있어도 나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거나 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쓸 때는 쓰고 만약에 내가 돈이 없을 땐 그 씀씀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한 달에 50만 원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한 달에 무조건 500만 원을 쓰던 사람이라서 갑자기 50만 원 갖고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지출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활력 있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크게 사치를 하는 건 없는데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그걸 배웁니다. 경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과 도전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화장품을 사고 옷을 사고 하는 것을 이거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투자랑 비교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공부하는 투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산 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세탁을 잘못해서 옷이 막 얼룩으로 물들어서 결국 버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물건은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버려지고 망가지는구나.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큰 한방이 된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꾸미고 예쁘게 보이고 막 이런 액세서리, 이런 옷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행하는 화장품이나 옷은 종종 사요. 하지만 물건은 여러분 환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 화장품을 바르면 주름이 없어지고 예뻐질 수 있을 거라는 환상. 내가 저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으면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 그 환상 때문에 물건을 구입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실망했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또 이전 경험을 망각하고 그게 또 갖고 싶고 또 삽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이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충분하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든 적당히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욕심이 되는 순간 물건에 집착이 되어버려서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좋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정말 이 세상은 나 혼자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내 옆에서 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밤 저는 잠에 들기 전에 그 감사함을 충만히 느끼고요. 또 그걸 그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는 그 회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조금만 잘하면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자만심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공간 밖으로 나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진짜 잘난 사람들도 많고 멋진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공부를 하게 되고요.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돈 관리 방법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거 저만의 방법이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월급 관리를 하시는지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